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유미 강사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여러분을 이제 뵙게 되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3월 25일에 있을 정기 토익 시험 대비 RC 부분을 같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2월 시험 성적이 이제 나와서 덜어는 좀 실망도 하신 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이제 점수가 올라서 기분이 좋으셨던 분들도 있었는데요. 자, 여러분이 원하시는 목표하는 그 점수가 나올 때까지는 그 전달에 나온 점수에 너무 크게 좌우되지는 않으시는 게 좋으세요. 점수가 너무 좀 잘 나왔다고 너무 기분 좋아서 공부를 좀 소홀히 하신다거나 혹은 이제 너무 생각보다 안 나와서 좌절하게 되면 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서 마음을 잘 못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표했던 그 최고 점수가 나올 때까지는 이달에 나온 점수가 크게 변동이 있지 않은 한은 너무 크게 거기 점수에 이제 매이지 마시고 이번에 볼 시험을 조금 더 충실하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RC 같이 다룰 건데요. 파트 5의 8문제 그리고 6 문제를 2세트, 총 6문제 이렇게 해서 14문제를 이 시간에 다루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문제 자료 다 있으시죠? 네, 같이 보시면서 파트 5에서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102번 문제예요. 빈칸이 처음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문장이 진행이 되는데 자, 여러분들 보시면요. 선택지에 지금 실려있는 그 선택지의 A, B, C, D가 어떤 형태인지 어휘 문제인지 품사 문제인지 뭐 접속사 전치사를 구별하는 문제인지를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신 거 아시죠? 자, 보시면 A, B, C, D에 update, updates, updating, updated 이렇게 해서 어형 문제죠. 품사 자리 찾는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A번과 B번에 있는 update와 updates는 동사로도 그리고 명사로도 활용이 되는 어휘이기 때문에 양쪽의 품사 기능을 여러분이 두 개 다 고려를 하셔야 문제를 틀리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푸시겠죠? 자, 뭐 동사로 보자면 A가 복수형의 동사, 원형 동사고요. B번이 단수형 동사. 뒤집어서 말하자면 A번이 단수 명사, B번이 복수 명사 이렇게 되겠죠. 자, C번에 있는 updating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ing가 붙어 있는 그런 어형은 동사를 가지고 이제 준동사 형태를 만든 거죠. 그래서 동명사로서도 판단하실 수 있고 그리고 현재 분사로서도 판단이 가능하겠네요. 자, 준동사라고 한다면 그게 동명사이건 현재 분사이건 간에 능동의 구조이며 1, 2형식의 자동사가 아니라면 뒤쪽으로 목적어라는 명사 형태를 수반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소한 자동사다, 타동사다 이런 구별을 하실 줄 알아야 되는 거 아시죠? 자, D번에 있는 updated는요. 동사 A번, 기본형 동사의 과거형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과거 분사라는 형태, 우리가 흔히 PP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형태로 판단을 해보실 수도 있겠네요. 자, 정동사로 updated가 과거로 쓰인 것인지 혹은 준동사로 과거 분사 형태로 쓰인 것인지에 따라서 뒤쪽으로 이어지는 문장의 구조나 자리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거 고려하시고 두 가지 가능성 생각하고 그리고 문제를 푸셔야지 되겠네요. 자, 문제 올라가 보고 어떤 자리인지, 어떤 품사가 들어갈 자리인지를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빈칸 뒤로 Copies of the quarterly numbers report are available in my office 이렇게 들어가죠. 자, 문장 안에 정동사 형태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비동사인 are죠. 그러면 그 앞에 별도로 다른 접속사라는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문장은 동사가 are 요거 하나만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그죠? 한 개 문장인 거죠. 여러분 영어 문장은요. 주어 동사가 한 개씩만 있는 게 기본이죠. 동사를 한 개 추가하려면 더 쓰려면 접속사라는 형태를 써야지 되는 거 아시죠? 그렇지 않고서는 동사 비스무리한 형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스무리하게 나오는 것뿐이지 정동사가 아니고요. 우리가 준동사라는 이름으로 부르죠. 뭐 동명사나 현재 분사나 혹은 과거 분사 그리고 투부정사 이런 형태가 준동사에 포함이 되네요. 자, 그러면 주어가 are라는 동사가 are라는 복수동사였다라는 것을 판단을 하면 지금 바로 앞에 보이는 report 이거 동사 아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단어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텐데 quarterly numbers report라고 하면 숫자
보고서, quarterly 이게 따로따로 보실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한 덩어리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분기별 재정 보고 뭐 이런 정도가 되고요. 실적 보고서 정도로 이제 해석을 제가 해놓았죠. 자, 오부 전치사에 걸려서 어디까지? 그 numbers report까지가 한 덩어리 전치사 구가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구조는 묶어서 치워보실 줄 알아야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주어가 누구이기 때문에 copies라는 형태이기 때문에 동사가 복수형으로 are라고 제시됐다는 거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빈칸 자리가 잡히네요. 그죠? 자, 준동사가 들어가야 할 자리이며 주어되는 명사가 이미 제시되었기 때문에 뭐 A, B에 있는 단어가 명사로서 들어갈 수 없고 다시 말해 copies라는 명사 주어를 꾸미는 전치 수식의 형용사 자리다 라는 게 이제 결론이 나죠. 자, 여기까지 했는데 여러분 이제 updating이라는 ing형 형태를 답으로 많이 고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배우긴 했어. 자, 목적어가 있으면 ing, 없으면 pp 이렇게 이제 배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요. 요거 구별을 굉장히 잘 하셔야지 되세요. 자, 목적어가 있으면 ing, 없으면 pp로 가는 경우는 우리가 형용사라는 형태의 분사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자, 전체적으로 몇 가지 종류의 자리가 있으며 그 중에 어떤 자리에만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시면 자, 형용사 기능을 하는 것이 ing나 pp의 분사 형태죠. 자, 그런데 형용사라고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나누자면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과 그리고 이제 보어라는 자리에 서술적인 역할로 들어가는 형용사가 있죠. 자, 요것도 또 각각 두 개로 나뉩니다. 자, 보어는 2형식과 각각 5형식 문장에서의 보어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명사 수식은 우리가 이제 전치 수식, 명사 앞에 위치한다 해서 전치 수식, 그리고 명사의 뒤쪽에 위치한다 해서 후치 수식 이렇게 두 가지 자리로 또 구체적으로 나눌 수가 있죠. 자, 여러분이요. 목적어가 있으면 ing, 없으면 pp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는 이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자리에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기 명사 앞쪽에 전치 수식하는 형용사 자리로서는 지금 빈칸 뒤에 명사가 있다고 ing 없다고 pp로 가시면 안 돼요. 전치 수식이라는 말 자체가 뭐야? 해당하는 그 형용사 어휘가 있다면 그게 뭐 분사형 형용사든 기본 뭐 형용사 어휘든 명사 가 뒤에 있어서 그 명사를 꾸며주겠다는 게 전치 수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있다고 ing를 쓴다라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지금 여기 들어가는 준동사라는 분사 형태의 현재 분사의 목적어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경우에만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타동사일 때 ing, 없으면 pp 이렇게 이제 준동사를 잡아주시는 거, 분사를 잡아주시는 거고요. 자, 명사를 앞에서 전치 수식하는 경우라면 자, 요 경우를 한번 들어서 볼게요. 여러분이 제일 헷갈려하는 개념이라서 자,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 명사가 여기 이렇게 존재를 한다면 이게 주어 되는 명사든 목적어 되는 명사든 그죠? 보어가 되는 명사든 자, 앞쪽에 형용사 수식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명사 뒤쪽으로 형용사 수식어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앞은 짧게 뒤는 길게 그렸죠. 그죠? 자, 짧은 형용사 어휘는 여기 앞에 위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형용사가 길어지면 그럼 어떻게? 명사의 뒤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 절과 같은 개념, 그리고 투부정사 구와 같은 개념, 전치사 구와 같은 개념은 이미 길어지기 때문에 두 단어 이상의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위치하게 되죠. 그래서 형용사절 앞에 있는 명사를 선행사라는 이름을 주면서 우리가 설명을 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말 그대로 짧은 한 단어짜리 형용사나 지금 얘기하고 있는 ing, pp의 형태가 뒤에 뭐 목적어 여부를 수반하지 않아서 짧은 형태가 된다면 지금 이 자리에다가 사용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지금 분사만 가지고 한번 따져볼게요. 분사만 가지고. 자, ing 형태의 현재 분사와 pp 형태의 과거 분사가 있다라고 할 때 여기서도 여러분이 해당하는 동사가 자동사냐 타동사냐를 구별하실 수 있어야지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자, ing 형태를 보시죠. 자, 두 가지. 자동사의 ing가 있고요. 자, 타동사의 ing가 있을 수 있어요. 자, 능동으로 표시를 하는 게 ing잖아. 그죠? 현재, 지금 진행과 그리고 능동의 구조를 설명하는 게 현재 분사 ing. 그리고 자, pp는 어떤 종류가 있죠? pp는 과거 완료나 혹은 이미 지금 수동을 나타낼 때. 그죠?
얘는 능동과 진행, 그리고 완료와 수동 요걸 나타낼 때 각각 ing와 pp로 표시를 하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자동사라고 하는 건 목적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 목적어가 없어. 그럼 수동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자, 수동태가 안 되기 때문에 과거분사, 수동을 의미하는 과거분사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누구한테는? 자동사일 때에는요. 자, 자동사는 ing라는 능동의 현재 분사형만 존재 가능하지만 말 그대로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ing 뒤로는 명사가 목적어가 이어지겠어요? 안 이어지겠어요? 없죠. 원래 안 쓰는 애니까. 그죠? 자동사 뒤에 목적어 되는 명사 쓰면 틀리는 거 아시죠? 없다고요. 자동사 ing 형태지만 목적어가 있다가 아니라 없어요. 그럼 단독으로 이렇게 생긴 애만 존재하는 거죠. 짧죠. 그죠? 그러면 수식하는 명사의 앞쪽에 올 수 있는 형태가 자동사의 ing다. 되시죠? 그죠? 자, 타동사는 능수동이 다 존재하니까 두 가지 패턴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타동사의 ing는 능동의 구조이기 때문에 뭘 수반해? 자, 목적어를 수반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지 되죠? 자, 이렇게 하면요. 이미 타동사의 ing 플러스 목적어 되는 명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길어지게 되죠? 어때요? 길어지게 돼요. 누가요? 타동사의 능동형이야. 그럼 어떻게 가는 거? 타동사의 능동형 ing 현재 분사는 그 뒤로 목적어라는 명사를 최소한 이 명사 한 개는 반드시 수반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의미 단위가 길어지기 때문에 명사의 앞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타동사의 능동형일 경우 자, 목적어 수반 뒤로 간다. 되셨죠? 자, 타동사의 수동일 경우 그러면 타동사의 수동은 요 경우는 자동사 수동이 없는 거죠. 그죠? 자동사는 수동 개념이 없죠. 타동사의 수동으로 뭐 PP 형태나 혹은 ED 형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뒤에는 따라붙는 목적어가 없이 단일하게 요거 한 가지잖아요. 단어가. 그죠? PP 형태. 그래서 타동사의 PP 형태가 명사 앞쪽에서 짧은 형용사의 그런 어휘 표현으로 제시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copies라는 문장 주어 앞쪽으로 들어가는 분사의 자리죠. 형용사 기능하는. 맞죠? 자, 동명사는 안 될까요? 안 되죠. ing가 updating 동명사로 들어가면 동사가 are가 아니라 is로 가야 되는 거 아시죠? 자, 준동사 주어는 하는 것, 하기라는 행위를 나타내는 주어이기 때문에 복수 개념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 copies라는 복수명사가 달려 있어도 주어는 updating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are가 아니라 is라는 동사를 쓰셔야 맞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동명사 주어 자리가 아니다라는 근거 동사에서 일단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럼 반드시 주어 되는 이 명사, copies라는 복수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로서 전치수식의 자리다라는 게 분명하게 잡히는 거죠. 그럴 땐 어떻게 본다? 해당하는 선택지의 단어가 자동사문 ing로 타동사문 pp로 가시면 돼요. 자, 물론 지금 이 경우는 copies라는 복사본이라는 게 뭘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업데이트된 의미이기 때문에 뭐 의미 관계를 따져서 능수동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석을 해서 푼다라는 건 어떤 근거냐면 여기 들어가는 해당하는 선택지에 나온 단어의 뜻도 내가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주어되는 명사의 뜻도 내가 명확하게 알 때 두 개의 의미 관계를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따져보실 수 있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몰라도 여러분 이건 해석으로 잡힐 수가 없죠. 또 한 가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면 해석적인 의미로가 충분하지 못해요. 우리말에 수동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배송품이 도착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요. 배송품이 뭘 시키는 게 아니라 되는 거 should be arrived, be arrived의 형태, 수동태 존재하지 않죠. arrive는 자동사거든요. 그래서 해석으로 푸시게 되면 능동수동은 분명히 헷갈리는 포인트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자동사다, 타동사다라는 범주를 구별을 해주시고 타동사의 형태로 제시되는 경우에만 목적어가 있을 때 ing, pp, 능수동 가린다라는 거 기억 기본적으로 하시고 지금처럼 명사의 앞쪽에서 전치 수식 자리를 묻는다면 자, 이러한 근거에서 명사 앞쪽으로는 자동사는 ing, 타동사는 pp로 오는 거 아시겠죠? 요걸 아예 하나의 포맷으로 여러분 기억을 해가세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첫 번째 102번 문제 정답이 과거 분사 형태인 updated D번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되셨죠? 자, 분사 중에서, 준동사 중에서 분사 요 자리 묻는 걸 여러분 제일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요걸 아예 요 개념 하나를 포맷으로 기억을 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되셨죠? 네, 시험장 가서 이거 다 따져보시면요. 결론은 맞출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시간을 오랫동안 소비를 해서 맞춘다라는 것을 전제했어도 여러분이 이 내용을 막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하면서 시간을 3분이건 5분이건 할애를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자리에 대한 거 여러분이 기억을 명확하게 해가신다면 금방 풀 수 있잖아요. 자리가 여기 전체 수식 자리다라는 것만 확인되면 시간 다른 데 허비할 것 없이 여러분이 뭐 독해 문제의 시간을 더 할애한다거나 다른 5, 6의 문제를 더 많이 푸실 수 있겠죠. 시험장 가서는 자꾸 연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평소에 문제 풀어보고 연습하실 때 많이 생각해보고 많이 고민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틀려도 보고 맞춰보시는 게 공부지. 뭐 평소에는 안 하다가 시험장 가서 내가 맞춰야 되니까 막 붙잡고 있으면 되려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평소에 풀 때보다. 맞춰야 되니까 막 틀리지 않으려고. 그죠? 그런 거 누구나 다 경험을 해보신 것일 테니까 자, 연구는 평소에 하시고요. 시험장 가셔서는 이런 포맷들 좀 까다로운 개념들은 딱 기억을 해가셔서 바로 푸시면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겠죠. 정확도도 물론 더 좋고요. 그죠?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0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첫 번째 빈칸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데 빈칸 뒤로 Mr. White or Mr. Violet will represent Goldwyn Genetics at the convention next week 이렇게 들어가네요. 자, 정동사가 will represent예요. 그죠? 자, 빈칸이 뭔지를 묻고 있고 선택지는 both, can, each, either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자, 이건 사실 여러분 상관접속사 표현 알면 금방 푸시죠? 자, A이거나 혹은 B이거나 이렇게 해서 맞추는 상관접속사가 누가 있죠? 그렇죠. 지금 정답이 되는 either A or B의 구조가 들어가죠. 자, 이건 양자택일의 내용이에요. 둘 다를 얘기하는 거 both A and B가 아니라 둘 중에 뭐 하나만을 선택하는데 이것이어도 상관없고 저것이어도 상관없을 때 그때 쓰는 게 either A or B의 구조죠. 자, 요거는 사실 문장 전체를 막 해석해 본다거나 구조를 따져본다거나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해당하는 상관접속사 표현만 알고 있다면 충분히 쉽게 맞출 수 있는 표현이 되죠. 그죠? 자, 지금 A번 선택지에 both가 만약에 들어가려면 A 자리에 있는 Mr. White 뒤 그리고 Miss Violet이라는 B 자리 사이에 껴있는 접속사 표현이 or이 아니라 both A and B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시죠? 지금은 조동사 will이 들어갔기 때문에 주어를 단수로 보냐 복수로 보냐 이런 수일치 개념까지 가지도 않았고요. 단순히 여러분이 이제 either A or B라는 구조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거를 이제 파악하게 하는 문제죠. 자, 주로 101번에선 110번 사이에 이런 유형의 쉬운 상관접속사 문제, 뭐 매칭시키는 문제 그런 게 제시가 되죠. 그래서 앞이 뭘 줬다 그럼 뒤가 뭐가 나온다 이런 건 해당하는 그 상관접속사 표현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계신다면 한 대여섯 개 많이 이제 따지면 똑같은 표현까지 따지면 한 7개 정도 되겠죠. 그래서 뭐 both A and B, not A but B, 그 다음에 not only A but also B, 그리고 either A or B, neither A or B 이런 구조가 있죠. 그런 정도 기본적인 상관접속사 표현 기억하고 계신다면 이거는 1초짜리 문제죠. 보면 슥 그죠? 선택지 보면 뭘 묻고 있는구나가 바로 잡힐 수 있고 or 눈에 들어옵니다. 그죠? either A or B의 구조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겠죠. 자,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세 번째 문제로 드린 거 113번인데요. 요것도 조금 까다롭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일단은 문장 구조를 먼저 파악하셔야 정확하게 빈칸 자리가 나오는 ABCD 보니까 어형 문제예요. 자, 그 중에서도 지금 보시면 A번의 profession이라는 단어는 명사형 어미죠. SION으로 끝나면 profession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job이라고 이야기하는 직업이라는 단어 있죠.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profession이에요. 자, 여러분이 전문가 전문가적인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그런 단어는 지금 B에 있는 professional이죠. 자, 기억하실 것이 B번에 있는 professional이라는 단어는 형용사와 명사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형용사와 명사 양쪽으로가 다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생긴 것도 명사인데요. 이렇게 생긴 것도 명사가 돼요. 자, 형용사로서는 전문가적인, 전문적인 이런 뜻이 되는 것이고 명사가 됐을 때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명사로서 전문가라는 뜻이 되는 거죠. 되세요? 전문가. 자,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ly를 뒤에 붙였다. 여기 들어가면 형용사 어휘에서 오는 전문적으로 라는 뜻의 부사가 되는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조금 다르게 생긴 professionalism 이렇게 되면 아이고 now ism 이렇게 가야죠. ISM이 붙으면
대개는 이제 무슨 주의, 이상주의 뭐 하듯이 그럴 때 쓰는 개념적인 추상명사가 되는 거죠. 사상 이런 거랑 관련되는. 자, 당연히 사상 관련이니까 불가산일 테고요. 자, 사람을 나타내는 professional이라는 명사를 쓸 거면 사람 명사는 여러분 늘 가산인 거 아시죠? 그래서 숫자 표현 앞에다 언더 소유격을 붙이거나 그렇지 않을 거면 professionals라는 복수 형태로 제시를 해야 되는 그런 어휘가 professional이라는 사람 명사예요. 명사로 사용이 된다면요. 자, 그럼 그렇다라는 것을 선택지를 가지고 우리가 4개 형태를 다 확인을 해보았고 빈칸이 누구 자리인지를 판단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그냥 빈칸 앞뒤만 간단하게 보면 by business blank 그 다음에 working with 나오기 때문에 by 전치사, 비즈니스 명사, 빈칸 나오고 working 또 뭐 준동사 나왔네. 이제 끝났네. 빈칸에 필요한 거 없네. 부사? 이래서 나름 이제 품사 자리를 따진다고 따진 것이 D번의 부사를 잘못 이제 답으로 오답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요거는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어요. 그렇게 단순하게만 보면 품사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명사 이렇게 전치사구 단위 채워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완전하다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by 뒤에 걸려있는 business라는 단어는요. 자, 보통은 사업체나 업체의 이름으로 업체라는 뜻으로 컴퍼니의 의미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 아시죠? 그럴 때 비즈니스는요. 어떤 게 되냐면 가산명사가 돼요. 그래서 by business 하면 되는 게 아니라 by a company 하듯이 by 혹은 by the 이런 식으로 관사를 붙이거나 소유격을 붙이거나 해서 앞쪽에 그런 걸 붙여주거나 그렇지 않을 거면 업체들이라는 의미로 by businesses 이렇게 가야지 맞아요. 복수 형태로. 여기서 그냥 끝났다라는 것은 by business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해당하는 by로 시작하는 전치사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해석까지 해보시면 그렇다면 지금 봤을 때 명사가 될 수 있는 어휘가 A번과 B번과 C번이 있죠. 그죠? A번, B번, C번, D번 부사였고요. 자, 이렇게 이제 봤을 때는 이 중에 뭘 써야 될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업이라는 뜻의 명사일지 혹은 전문가라는 뜻의 사람 명사가 될지는 해석도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올라가서 보시면 자, 문장 한번 따져볼게요. The Junior Business Leaders Program 해당하는 프로그램의 이름이에요. 이게 통째로 하나 이름이니까 대문자로 시작하는 고유 명사잖아요. 뭐 굳이 해석하시려고 애쓸 필요 없겠죠. 해당하는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보니까 뭐 주니어 그 사업을 운영하는 리더스를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겠죠. 그죠? 자, 프로그램이 주어입니다. is 동사 걸렸고요. offering이라는 ing 형태가 현재 분사형으로 지금 보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 아까 위에 102번 첫 번째 문제를 풀 때도 이야기했지만 offer라는 동사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이게 현재 분사로건 동명사로건 ing 형태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면 그 뒤에 목적어 되는 명사를 써줘야지 맞는 문장이 되죠. 그죠? 그래서 뒤에 summer internship이라는 명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죠? 관사 붙여서 summer internship 하고 나왔어요. 그럼 문장의 의미 단위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뒤에 있는 conducted라는 형태는 지금 또 다른 접속사의 연결이 없었기 때문에 그죠? 정동사가 이미 is offering이라고 나왔다라는 것을 전제한다면 준동사다. 그러면 곧 뭐다? 과거 분사다. 그럼 뭐다? 목적어가 없어야 맞다. 그죠? 그 규칙에 맞추어서 목적어 없이 지금 by 전치사 나가는 거잖아요. 자, 근데 우리는 의미를 따져야 돼요. 직업이 들어갈지 전문가가 들어갈지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자, 해당하는 그 summer internship 프로그램이 conducted, 실시가 되는 건데, 실시가 되어지는 건데, 자, by 전치사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 뭐죠? 수동 나타낼 때 누구누구에 의하여 이렇게 해서 행위자를 나타내는 기능이 있죠. 지금 그렇게 들어간 경우예요. 그죠? 자, conducted 수행이, 이행이, 실행이 되어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business professional, 사람에 의해서 지금 이건 수행이 되는 거죠. 직업 자체에 의해서 뭔가가 수행되고 이행될 수는 없죠. 그래서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인 B번과 C번의 professional, professionals 요걸 가지고 선택을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professional이라는 단어는 사람 명사로 쓰이기 때문에 앞에 on, 소유격 이런 형태 붙이지 않을 거라면 복수 형태로 제시해 주어야 자 복수 형태, 가산명사의 표현법에서 맞게 되겠죠. 지금 앞쪽으로요. by business에서 끝났기 때문에 on the 소유격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복수의 형태로 C번의 professionals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그 뒤에도 이어서 보면 working with some of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가요. working with 함께 일한대. 일한다라고 하면 사람이 누구와 함께 일하는 거죠. 직업이 누구와 함께 일한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앞뒤의 내용을 의미적으로 따졌을 때 명사 자리이면서도 그죠? 사람 명사가 들어가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산, 불가산, 가산 요거 표시해서 단수 복수 표시해서 그래서 C번의 형태로 답을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우리가 간단하게만 품사 자리 찾는 걸 이렇게 자꾸 보다 보면 단어의 앞뒤만, 빈칸의 앞뒤만 막 보게 돼요. 그러면 시야가 좁아져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수로 좀 틀리게 된다거나 지금의 이런 문제처럼 조금 이제 난이도를 높여 놓아서 간단하게는 파악이 안 되는 자리를 주게 되면 여러분이 곧잘 틀리시죠. 그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도 있으니까 특히 이제 뭐 복합명사 구조나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앞에 이미 명사가 있기 때문에 뒤는 부사 자리, 뭐 아니면 이제 다른 쓸데없는 성분의 자리라고 판단하시기 쉬운데 다시 한번 문장 구조를 정확하게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113번 문제 정리를 해보았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124번의 문제죠. 124번 보시면 ABCD를 보니까 부사 어휘가 제시되고 있어요. closely, finally, soon, yet 이런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부사라고 하는 것은요. 품사 자리를 묻는 어형의 문제로 제시가 될 때는 부사만큼 쉬운 게 사실은 없어요. 그죠? 필요한 성분이 다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쓸데없는 성분으로 넣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사, 품사를 물으면 정말 쉽게 맞출 수 있는데 근데 부사의 어휘를 물으면 그렇게 어려워들 하세요. 근데 사실 그래요. 자, 동사나 명사나 이런 어휘들 같은 경우는 문장에서 빠져서는 안 될 성분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말이 빠지게 되면 문장 해석이 뭔가 이상해져요. 안 맞아요. 잘못되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저 필수 성분의 역할을 하는 명사랑 동사는 쉽게 우리가 그래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비교적 자 근데 부사라고 하는 건 꼭 있어야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ABCD를 가지고 이거 넣어보고 저거 넣어보고 하다가는 뭔가 답되는 게 두 개가 더 있고 뭐 이렇게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부사 어휘 문제는 어려워하세요. 자, 부사 문제를 맞출 수 있는 팁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부사라는 어휘를 공부하실 때는요. 뭐 여기 LY 붙었으니까 부사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 너무 쉽잖아요. 솔직히 뭐 동사 외우고 명사 외우고 형용사 외우고 그 다음에 거기 LY 붙은 게 부사. 너무 쉬워요. 근데 그렇게만 하고 넘어가실 게 아니라 그럼 뜻은 우리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은 부사에 해당하는 어휘가 예문으로 주어진 문장 안에서 어떤 동사를 수식하며 그죠? 혹은 어떤 품사를 수식하며 형용사 중에서도 원급의 형태를 수식하는지 비교급의 형태를 수식하는지 또 우리말과 꼭 맞게 일치하는 해석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그런 느낌의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여러분이 예문을 통해서 반드시 공부를 해주시는 게 그게 부사 어휘에 대한 충실한 학습 방법이 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게 조금 시간은 걸리고 귀찮지만 어휘 공부를 하실 때는 반드시 예문 표현을 통해서 이 부사가 어떤 성분을 수식하고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 것인지 를 구체적으로 보셔야지 돼요. 아시겠죠? 자, 지금 보면 자리는 부사 자리예요. 근데 빈칸의 앞뒤를 보니까 앞으로는 have 동사가 있고요. 뒤로는 finished라는 pp형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뭐냐면 have pp라는 현재 완료라는 시제 표현 사이에 들어간 그 현재 완료 시제와 어울리는 부사를 여러분 일단은 찾아야지 돼요. 자, 그렇다라는 것만 간단히 보았을 때 우리가 치워줄 수 있는 것은 선택지 C번이죠. 왜냐하면 soon이라는 부사는 곧 머지않아 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주로 미래형 시제와 어울리겠죠. 어쨌든 머지않아 곧이든 뭐든 간에 보세요.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현재랑 가장 가까운 미래가 될지언정 이게 미래라고요. 그러면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부터 지금 현재 이 시점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기간의 시제로서 주로 많이 표현이 되는 현재 완료라는 시제와는 soon은 어울려 쓰일 수가 없겠죠. 그죠? 자, 이게 시제 포인트로도 부사를 같이 많이 보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매칭시켜서 기억을 하셔야지 되죠. 자, soon 치워줄게요. 자, 그 다음에 D번에 예시 보이는데 자, 이 예시라는 어휘는요. 부사로 사용된다라고 했을 땐 기본적으로 부정문에 사용돼야 되는 거 아시죠? 부정어가 있을 때, not이나 no뭐 같은 형태가 있을 때 그 부정어의 뒤쪽에 위치하게 되는 부사 어휘가 yes이에요. 자, 간단하게 보시면 yes이라는 단어는 already라는 부사와
그리고 still이라는 요런 부사어휘 이렇게랑 같이 많이 비교가 돼요. 자, 그런데 already라는 요 단어는 이미 벌써 라는 뜻으로 해석하며 긍정문에 쓰입니다. 그죠? 자, yet은요 아직이라는 뜻으로 해석되며 부정문에만 쓰입니다. 얘네들은 긍정문이냐 부정문이냐를 가지고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지금은 부정어가 없는 긍정문의 문장이에요. 부정어가 없죠? 내용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부정어가 존재하냐 안 하냐를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부정어가 존재하지 않는 문장에서는 여러분이 뭐 yet은 고려해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치우면 되죠? 해석해 보실 필요가 없다고요. 자, still이라는 단어는 얘는 긍정문이나 부정문에 다 쓰여요. 구별이 없이. 그러면 얘네 두 개는 구별을 좀 해야겠죠? 아직 안 했어 라는 말에는 yet도 still도 같이 쓰일 수 있는데 어떤 기준이냐면요. 부정어와의 위치 관계로 따지는 거예요. not보다 뒤에 있으면 yet의 자리고요. not보다 앞에 있으면 still의 자리가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요런 게요. 되려 더 많이 헷갈려요. 두 개만 딱 있으면 뭐는 뭐 앞이었고 뭐는 얘 뒤였는데 뭐였지? 뭐 이렇게 해서 헷갈리게 되거든요. 자, 뭘로 기억하시면 좋냐면 우리가 여러분 이번 달 토익 준비 다 하셨어요? 그러면 아직이요.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죠? 아직 준비 안 됐어요. 토익 900 넘기셨어요? 아직이요.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답변이 not yet. 아직 안 했어요. 아직 못 했어요. 이런 간단한 답변을 우리가 실제로 하죠. 이게 존재하는 여러분이 친숙하게 알고 있는 표현이니까 이거 하나를 기억해 가시면 부정어의 문장, 부정문에 쓰일 수 있는 아직이라는 뜻의 부사, yet과 still의 자리까지도 여러분이 쉽게 구별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또 한 가지 yet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기억하셔야 될 포인트는 지금 정답은 yet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공부하실 때 정답이 뭔지만 싹싹싹싹 보실 게 아니라 오답에 해당하는 어휘들까지도 여러분이 중요한 개념들은 정리를 해가셔야 실력 향상이 좀 쑥쑥쑥 되겠죠. 요것만 단적으로 이거 답은 뭐, 이거는 왜 이게 답, 요런 것만 가져가시면 공부가 사실 많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예시 들어가는 것 중에 한 가지 표현을 여러분이 더 기억하실 게 있으세요. 보시면 요런 관용 표현이 있습니다. have yet to do, have yet to 동사원형 요런 표현이 있는데요. 자, 이건 지금 보시면 분명히 부정어가 없죠. 부정어가 없는 문장에 yet이라는 단어가 존재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경우예요. 그죠? 자, have yet 동사원형은 부정어가 존재하지 않지만 해석이 아직 뭐뭐 않다라고 쓰이는 관용어 표현입니다. 이건 모르면 틀려요. 그래서 요 자리를 묻거나 앞에 동사 혹은 뒤에 요 표현을 준동사가 ing인지 투부정사인지 뭐 이런 여부들을 묻는 문제로 실제로 출제된 적이 있죠. 요 자리 부사 묻는 문제로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데 여기다가 never라든가 이런 단어 넣어서 틀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제 문장 해석상 부정문으로 문장을 봐야 되는데 부정어가 따로 존재하지 않아. yet은 부정어가 없을 때는 못 쓰는 단어라고 했어. 이렇게 해서 yet을 제일 먼저 치우고 never라는 단어나 이런 종류를 답으로 많이 고르셔서 틀리시더라고요. have yet 동사원형 뭐라고요? 네, 아직 뭐뭐 않다. 저거만 두지 마시고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암기해가지고 가세요. 아시겠죠? 물론 매달 나오는 패턴은 아니겠지만 여러분이 해당하는 문제가 부사 어휘로 출제되었을 때 틀리지 않고 맞아가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문장에선 closely 아니면 finally예요. 그죠? 그런데 A번의 closely라는 단어는 면밀하게, 밀접하게, 철저하게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부사 어휘입니다.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 close라는 단어가 형용사로 가까운, 거리상, 가까운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어휘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이에, 가깝게 라는 의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closely는 뭐 examine이라는 동사라든가 inspect와 같은 동사, 그죠? 그런 동사와 잘 어울려서 뭔가 조사를, 그죠? 혹은 뭐 검사를, 시험을 철저하게 이런 의미로 그죠? 면밀하게 검사하다, 철저히 검사하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는 그 부사 어휘가 바로 closely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examine이나 expect와 같은 동사와 같이 잘 어울려 쓰이는 어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억해 가시고요. 자, 그랬을 때 물론 문장 전체를 해석해 보셔도 보세요. 자, in a press release에서 Celtech Wireless라는 업체는 발표했습니다. 뭐라고요? They have finished. 끝냈어. 완료했어. 뭘요? Construction of their new cell tower. 그러니까 뭐 새 건물의 건축을 마침내 드디어 완료했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면밀하게, 밀접하게 완료했습니다. 라고는 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정답 B번이 된다는 거 보시고요. 자, D번의 yet이라는 부사 어휘 이런 포인트도 여러분 놓치지 말고 기억해 가시면 좋겠네요. 되셨죠? 자, 다음은 132번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CD 보니까요. interrupts, be interrupted, was interrupted, to interrupt 이렇게 네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정동사도 있고요. 그리고 준동사도 있어요. 그죠? to interrupt는 완전 준동사죠. 그리고 be interrupted라는 비번의 형태도 앞에 명령문으로 시작하는 경우이거나 혹은 조동사가 존재하지 않으면 정동사의 자리에는 들어갈 수 없는 어휘가 어휘 표현이신 be interrupted 이거겠죠. 비동사가 C번처럼 was나 is나 were나 are나 이런 걸로 이제 제시가 되면 정동사 기능 하는 표현이지만 그냥 be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앞에 조동사가 없거나 명령문이 아니라면 사실은 뭐 존재하지 않겠죠. 그죠? 자, 그러면 올라가서 정동사 자리인지 준동사 자리인지 요거부터 파악을 하셔야지 되겠죠. 자,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After the conference blank by an electrical failure. 자, by an electrical failure 치워볼게요. electrical failure는 전기적인 실패, 곧 뭐냐면 정전 같은 걸 얘기를 해요. 뭐 우리가 다른 단어로도 표현을 하지만 이런 단어 표현도 electrical failure라는 단어도 뭐 정전의 의미로 사용이 된다라는 것만 기억해 가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by에서부터 failure까지는 전치사 구로서 여러분이 치워야 할 성분입니다. 자, 치워주시고요. 그러면 after the conference 빈칸에서 앞에 덩어리, 컴마로 지금 묶어져 있으니까 앞에 덩어리가 끝나죠. 자, 컴마 뒤로는 the marketing team had to restart their entire presentation 이렇게 지금 문장이 들어가고 있어요. 자, 힌트가요. 뭐가 있냐면 지금 빈칸 뒤에 by의 전치사가 들어간다라는 것 요거 좀 기억을 하시면 볼게요. after라는 게 여러분 이제 이걸 뭘로 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자, after라는 게 전치사도 되고 뭐도 돼요? 접속사도 되죠. 그러면 사실 after 뒤로는 명사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요. 그죠? 전치사 개념으로 보면. 아니면 주어 동사의 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자,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건데 지금 주어로 잡힌 the conference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빈칸이 있고 그 다음 by an electrical failure가 있어요. 자, 그럼 보시면 일단 준동사 형태인 것은 D번밖에 없고요. 앞에 뭐 should와 같은 조동사 형태 없기 때문에 B번은 아예 처음부터 치우고 가시면 되죠. 존재할 수 없어요. 준동사로서도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치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to interrupt를 준동사로 써야 할 자리 after를 전치사로 보아야 하나 생각하시면요. 자, to interrupt 아까 했던 똑같은 맥락이죠. 자, 아까는 ing 형태로만 우리가 봤지만 준동사라는 모든 형태가 뭐라고 했죠? 자, 능수동을 구별해요. 동사의 성격을 그대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부정사라는 건 어떤 거야? 자, 능동의 형태로만 지금 제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투부정사가. 투부정사 수동으로 쓰고 싶으면 to be pp로 쓰셔야지 수동이에요. 자, 능동이라는 점에서 interrupt가 타동사라는 것을 전제하신다면 지금 interrupt 뒤로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빈칸 뒤에 by의 전치사고 있었죠. 된다는 거겠어? 안 된다는 거겠어요? 안 되죠. 그죠? 능동의 구조는 정동사 A번이든 준동사 D번이든 지금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럼 정답은 뭐야? C번 하나만 남죠? 자, 수동이면서 정동사의 형태로 들어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정동사와 준동사가 선택지 중에 같이 제시가 되고 있다면 빈칸이 정동사 자리일지 준동사 자리일지를 먼저 판단하시고 그 다음엔 주어와의 수일치, 그 다음은 목적어와의 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실 게 이제 시제라는 부분이 되세요. 자, 근데 보시면 여기는 이제 정동사냐 준동사냐 그 자리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됐죠? 정답이 이제 딱 나왔죠. 준동사 형태인 거 안 되고 지금 목적어 없으니까 능동 형태인 건 다 치우시면 지금 뭐가 된다? C번에 있는 was interrupted라는 수동 형태의 정동사가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주어가 conference 단수였으니까 was 동사 쓰는 부분에서도 뭐 손색이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문장 보시면 되세요. 자, 해석으로 능수동 여부 따지시는 거 아닙니다. 목적어 유무로 여러분이 판단을 해주시면 되세요. 단 해당하는 동사가 타동사라는 것을 전제했을 때. 그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동사는 능동밖에 없고요. 능동이지만 목적어가 없어요.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우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133번의 문제인데요. 선택지를 보니까 between, by, against, under 이렇게 들어가요. 자, 제가 좀 약간 인상을 썼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제 부사 어휘 문제를 조금 이렇게
원하지 않듯이, 좀 선호하지 않듯이 어렵잖아요. 까다롭잖아요. 그러니까 단어를 ABC를 다 알아도 이상하게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게 부사 문제거든요. 예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부사 어휘였는데 properly가 정답이냐, moderately가 정답이냐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둘 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적절하게, 적합하게 이런 뜻으로 해석이 돼요. 그런데 두 개의 의미가 명확하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문장으로 이것도 마찬가지 공부를 하셨어야 되는 건데, 자,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자면 moderately라는 단어는 moderation이라는 명사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윤리 시간에 배운 중용이라는 단어 있죠. 그 중용이라는 의미가 moderation이잖아요. 중용이 무슨 뜻이죠?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안 하지도 않고, 그죠? 욕심 너무 내지도 않고, 너무 다 포기하지도 않고, 그냥 적당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 그죠? 너무 식탐 내지 않고, 너무 막 또 싫어하지 않고, 적당한 정도. 그게 중용이래요. 근데 그 중용, 그럼 적당히 적절히지만 정도에 있어서 너무 크게도 너무 적게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딱 적당한 정도를 갖는 게 그게 moderately라는 단어죠. 그죠? 근데 properly는 뭐냐면 정확하게 맞는 장소, 적재적소, 꼭 맞는 위치, 꼭 맞는 정답 이런 걸 나타내는 단어가 properly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장소, 적절하게 배치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쓰려면 똑같이 적절하게여도 moderately가 아니라 properly라는 단어를 써야 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제 제시되는 게 바로 부사 어휘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지만 어휘 문제에 해당하는 거 항상 예문이랑 같이 좀 보세요. 아시겠죠? 자, 이 전치사 문제도요. 여러분이 어려워하시고 잘 틀리는 이유가 그냥 쉽게 자꾸 전치사 무슨 관용어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어떤 관용어일까를 막 고민을 하시는데 사실은 전치사 관용 표현 문제 별로 안 나와요. 기본적인 전치사의 그 전치사가 갖는 기본적인 그 쓰임, 몇 가지 쓰임 중에서 한 가지 경우를 들어서 질문을 하죠. 단 이제 쉽지 않은 것이 for라는 전치사가 한 가지 의미, 한 가지 기능만 갖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냥 요건 예, 요건 예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아까 얘기했던 by라는 전치사도 수동태 문장이나 이런 경우에서 행위자를 나타낸 누구누구에 의해서가 될 수도 있지만 by랑 until이라는 전치사가 뭐뭐 할 때까지 라고 쓰이는 거 아시죠? 뭐야, 시간의 표현에 있어서 by와 until은 그 이제 결과가 최종 종결돼야 하는 그 시점, 그죠? 그걸 얘기하는 게 by죠. 언제까지라는 의미로 쓰이는 by, 그죠? 그런 것도 있고요. by가 뭐뭐로 수단을 by train, by bus, by taxi 이런 것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죠? by ing 뭐뭐 함으로써 다 수단과 방법과 관련된 그런 의미이긴 하지만 경우가 또 여러 개로 나뉘어요. for도 마찬가지고 from도 그렇고요. 기본적으로는 출처나 근원지를 나타내는 거지만 여러분이 딱 한 가지 경우, 딱 한 가지 문장으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이제 공부하시기는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 3가지 혹은 4가지로 쓰이는 그 용례, 전치사의 쓰임에 있어서의 사용법, 용례를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그 안에서 항상 번갈아 가면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시간의 전치사냐, 기간의 전치사, 그죠? 시점 전치사냐, 기간 전치사냐, 혹은 기간 전치사 중에서도 숫자와 어울리는 거냐 아니냐 이런 걸 따라서 for나 during도 구별하는 게 있고 by나 until도 의미에 따라서도 구별을 하게 되고 between이나 among 뒤에는 복수형 명사를 써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간단한 팁들을 여러분이 같이 기억을 하시게 되면 그 전치사의 성격과 쓰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는 거죠. 그 안에서 항상 문제는 대부분 출제가 돼요. 자, 지금 여기 문제도 같이 보시면요. 자, between, by, against, under라는 4가지 전치사 표현이 있는데 between은 뭐뭐 사이에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해석하는 게 그 안에서, 그 의미 범위 안에서 이렇게로 잘못 파악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through나 throughout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미에 있어서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between이나 좀 전에 얘기했던 자, between이나 또 뭐뭐 사이에라고 쓰이는 among이라는 전치사가 있죠. 그죠? 자, 뭐뭐 사이에지만 이건 뒤로 2 이상의 개념, 얘는 특별히 3 이상의 개념, 요런 게 제시가 돼야 돼요. 물론 between A and B 요런 구조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러나 between 나왔을 때는 최소한 뭐가? 복수명사가 나와야 한다. 2개 이상이니까요. 그죠? 자, among도 뭐야? 자, 뒤에 3개 이상이니까 복수명사가 나와야 된다라는 근거가 있어요. 무조건 그냥 뭐뭐 사이에 라고만 해석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숫자 가산명사의 복수형하고 어울려 쓰인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매칭이 되는지를 여러분 판단을 하셔야지 돼요. 자, 지금 문장 같은 경우 빈칸 뒤에 뭐가 있어요? This Friday라는
날짜 표현이 있잖아요. 시간 표현이 있죠? 자, 시간 표현하고 얘하고는 어울리질 않는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Between today, and tomorrow 이렇게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this Friday라는 해당하는 시간 표현 앞에 그 이번 금요일 사이에 이런 의미로는 쓰지 않습니다. 뒤에 복수 형태 가산명사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을 하세요. 2시와 4시 사이에 이렇게는 써요. 근데 해당하는 의미가 A and B의 구조로 들어갈 게 아니라면 복수 형태의 명사로 제시를 해주셔야지 맞는 게 그 between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B번의 by가 지금 정답이 되는데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죠. by가 앞에 문장에서 우리가 봤을 땐 행위자를 나타내서 누구누구에 의해서 라는 개념이 될 수도 있지만 자, by와 until을 같이 비교를 하자면 뭐다? 자, 시간 표현에 있어서 언제까지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죠. 지금 그렇게 넣어서 봤을 때 앞에 문장이요. 자, any employee who turns in their final financial reports 해당하는 리포트를 제출하는 직원들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출한대요. 그걸 언제까지? 금요일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시간 표현이 나오고 그날까지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게 by이기 때문에 정답 가능성이 있겠죠. 만약에 선택지 until이 같이 나온다면 의미를 조금 더 세밀하게 따져보셔야지 되는 거지만 지금 보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by밖에 없어요. until 없죠. 그죠? 자, by가 일단 정답 가능성 있겠네요. 표시를 해두시고요. against는 뭐뭐에 대항하여, 뭐뭐에 반하여 이런 뜻이잖아요. 반대하여 이런 뜻. 금요일에 반대하여? 금요일에 대항하여? 있을 수 없죠. 그죠? 시간과 어울리지 않아요. 시간 표현과 against 전치사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under는요. 자, 기본적으로 장소 위치적인 개념으로 뭐뭐 아래. 여러분 노래 아시죠? under the sea 있는 거. 그죠? 자, 바다 아래에 그 아래쪽을 나타내는 위치 관계의 전치사가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토익에서 많이 제시하고 있는 건 그런 간단한 표현보다는 under the supervision of 누구누구누구. 그죠? 누구누구의 관리, 통제 하에서 under the supervision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고 혹은 under control, 통제 하에 under discussion 하면 회의 중인, under construction 이것도 많이 나오죠. 공사 중인, 그죠? 뭐뭐 중인이나 누구누구의 통제나 지배 하에 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가 under예요. 전치사 under. 자, 지금 금요일 하에는 제시될 수 없는 패턴이라고요. 마찬가지 시간 표현 앞에 쓰이는 전치사가 아니에요. C번도 D번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무조건 해석해서 답이 되냐 안 되냐를 가리실 게 아니라 이것들이 시간 표현과 같이 어울려 쓰이느냐 아니냐를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판단을 해줄 수 있으면 훨씬 더 쉽게 푸실 수가 있겠죠. A, B, C, D 다 넣어서 다 해석해보는 것보다. 그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좀 전에 제가 정답은 그럼 by가 되는데 이 by와 until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지금 문제에선 필요가 없었지만 두 개를 같이 주고 묻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by와 until의 차이를 좀 보자면 문법 책에서는요. by는 시점까지의 완료 종결 이렇게 얘기가 되고 until은 기준되는 그 시점까지의 진행 계속 이렇게 표현이 돼요. 완료 종결, 진행 계속. 자, 근데 보시면 by라고 하는 건 뒤쪽으로 똑같이 시간 표현이 나오는데 그 시간까지 한번 끝내는 거, 종결시키는 거 그런 의미가 들어가요. 실제로. until은 그때까지 뭔가 계속 끌어가는 거고요. 근데 요것만 보면요. 답이 안 나와요. 둘 다 똑같이 지금 this Friday 앞에는 by도 until도 들어갈 수 있는데 누가 그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냐면 동사의 의미가 결정을 합니다. 지금처럼요. 앞에 어떤 동사가 나왔죠? turn in이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자, turn in이라고 하는 건 자, 우리가 submit이라는 단어와 같이 제출하다라는 뜻으로 쓰는 단어죠. 자, submit이라는 단어와 같이 제출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turn in이라는 구동사예요. 자, 제출하는 행위는 기준이 지금 금요일까지인데요. 금요일까지 리포트를 제출해야 해. 이런 의미 생각해보면 한 번만 내면 되는 거죠. 한 번 종결시키면 되는 거죠. 오늘도 내고 내일도 내고 모레도 내고 해서 금요일까지 계속 내야 돼요? 그런 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속해야 하는 행위이냐 아니면 한 번으로 종결될 수 있는 행위이냐 그런 의미의 차이를 우리가 가지고 by와 until 둘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게 돼요. 이를테면 어떠한 효력이 지속됩니다. 혹은 누구를 기다립니다. 이런 단어가 나온다면 그건 해당 시간까지 이번 금요일까지 계속 지속됩니다. 한 번도 쉬는 게 아니죠. 이번 금요일까지 계속 기다립니다. 금요일이 될 때까지 계속 기다린다라는 행위를 지속하는 것이죠. 한 번 종결의 개념
개념이 아니라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by와 until의 차이는 동사의 의미가 문장의 동사의 의미가 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알겠죠? 선택지에 by, until이 같이 나왔을 땐 그런 포인트 보시면 되고요. 지금 시간 표현이랑 어울리며 언제까지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건 4개의 선택지 중에서 B번의 by가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되셨죠? 자, 그러면 마지막 파트 5 문제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34번이고요. 자, 34번의 문제는 선택지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품사를 가리는 문제네요. extent, 정도, 범위라는 뜻의 명사고요. 품사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명사고요. 그 다음 B번의 extensive는 ive로 끝나니까 형용사어휘가 되겠죠. 아주 가끔은 ive로 끝나는데 명사인 경우들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ive로 끝나면 형용사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C번의 extens는 extend라는 D번의 동사 형태에 s라는 이제 붙여가지고 단위를 붙여서 단수형으로 만들어준 거죠. 동사의 단수형 C번. 그냥 일반적으로 기본 동사형 혹은 복수형 동사인 D번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품사가 자, 명사, 형용사, 동사, 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올라가서 누구 자리인지를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간단합니다. 자, it is vital 이라는 게 문장 이제 전체 성분이 다 나온 거고요. 대절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가주어 it, 진주어 대절 이런 구조로 이제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죠. vital이라는 단어는 뭐 치명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대한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결정적인 이런 단어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vital이라는 단어죠. 자, dead야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대합니다. 이렇게 이제 문장을 해석해 주시면 되죠. 자, 대절의 주어가 all prospective employees예요. 모든 직원들이에요. 형용사어휘 해석 안 된다면 그냥 빼두세요. 지금 품사 자리 찾는 문제지 어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품사 자리 찾는 문제를 푸실 때에는 단어 뜻을 모르는 게 있어도 못 넘어가고 이거 뭐지 하고 있으시면 안 돼요. 그죠? 자, 복수주어 썼고요. have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자, 가지다라는 뜻을 기본적으로 쓰는 타동사죠. 빈칸이 있고요. 빈칸 뒤로 knowledge라는 명사가 있어요. 자, have 동사만 보시게 되면 지금 빈칸 자리가 목적어 명사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항상 뒤를 조심하셔야 되죠. 앞은 신호가 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봐요. 그런데 이제 뒤쪽에 나오는 게 뭐냐, 빈칸 뒤가 누구냐까지를 파악하셔야 특히 품사 문제는 실수가 없죠. 자, 타동사 have가 나왔지만 빈칸 뒤로 이미 목적어 되는 명사가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럼 빈칸은 누구 자리? 그죠? 뒤에 나온 지금 명사 knowledge를 꾸미는 형용사 어휘가 들어갈 자리죠. 그래서 ABCD 어형 중에서 형용사 기능 담당하는 누구? 그렇죠. B번의 extensive라는 형태가 정답이 됩니다. 되셨나요? 빈칸 뒤에 이건 너무 간단한 건데 아까 앞에서 무슨 우리 뭐 비즈니스 프로페셔널즈 이런 문제 풀었던 것처럼 그렇게 까다로운 것도 난이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간단하게 타동사와 목적어 사이자리 누구 요거 묻는 문제인데 뒤쪽에 나오는 목적어를 여러분이 이제 확인하지 않으시면 목적어 자리 명사 A번 이렇게 쓰고 틀려버리기 쉬운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실수는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빈칸 뒤까지 항상 확인을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되셨죠? 자, 이렇게 이제 8문제 우리가 파트 5에서 확인을 했고요. 문제가 좀 더 있네요. 8문제가 아니었네, 아직. 자, 한 문제가 더 있네요. 37번, 13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마지막 문제네요. 137번 문제죠. 자, 빈칸이 또 제일 처음에 있어요. 그래서 빈칸 자리가 누구냐를 묻는 문제인데 ABC들을 보니까 despite, so, since, unless 이렇게 4가지 형태가 제시가 돼요. 자, 이런 문제가 좀 제일 까다로워요. 차라리 34번과 같이 똑같은 원을 가지고서 뒷부분, 그러니까 어미만 달라지는 거면 이게 품사 묻는 문제구나 라는 거 우리가 파악을 하는데 지금 37번, 137번처럼 ABCD가 전혀 다르게 생긴 단어면 여러분이 무작정 해석을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근데 이건 해석 문제가 아니죠. 일단은 뭐 먼저? 품사 구별 먼저 하셔야 돼요. 자, A번에 있는 despite이라는 단어는요.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지만 전치사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자, 생긴 게요. 우리가 전치사라고 하면 for, on, over, to 이런 것만 생각하시잖아요. despite 요거 자, 양보를 의미하는 전치사가 돼요. 전치사. 품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despite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는 전치사는요. 전치사 표현은
그럼 in spite of라는 표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미 뭐 잘 알고 계신 분들도 당연히 있으시고요. 자, despite 요거 자체가 요 의미예요. of 전치사 안 붙입니다. in 앞에 안 붙입니다. 그냥 요 단독으로 전치사예요. 아시겠죠? 그지? 자, 그 다음에 요게 of까지 붙여서 이 한 덩어리가 같은 의미의 전치사 표현이고요. 자,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뭐뭐이지만 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부사절 접속사도 있죠. 자, 종류가 달라요. 의미는 같지만 어떤 거 있죠? 자, though나 혹은 앞에 붙이게 although가 들어가기도 하죠. 그죠? though나 although. 자,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even though나 혹은 even if 라고 쓰는 것도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표현이 되죠. 자, 이들 뒤로는 주어 동사의 절이 들어가는 거고요. 얘 뒤로는 명사만 들어가야지 돼요. 동사 낄 수 없어요. 차이 아시겠죠? because of냐 because냐 요거 차이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렇게 가는 거. 자, 전치사다 뒤에 주어 동사가 제시될 수 없다. 그게 누구? despite. 아시겠죠? 자, so라는 B번의 형태는요. 그래서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요. 얘는 품사가 부사예요. 부사. 자, 혹은 그거 아니면 등위 접속사격으로 사용이 되는데 여러분이요. 그래서는 앞에 원인 뒤에 결과의 구조를 취하면서 등위라고 하는 건 문장과 문장의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해당하는 등위 접속사를 앞에 쓰고 and, 절 하나, 절 두 개 이렇게 못 쓴다고요. 그럼 등위 접속사는 문두에 절대 못 쓰인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름에 이미 있죠. 등위. 뭐라고? 앞과 뒤를 양쪽의 위치를 똑같이 해준다. 그게 등위죠. 그럼 문장과 문장, 절과 절 사이에만 들어가는 것이 등위 접속사이기 때문에 문두의 대문자로 시작되는 등위 접속사 문제는 없어요. 파트 5에서 특히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지 될 포인트죠. 해석상으로 그러나 but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자, so도 지금 문두를 물어보는 거잖아. 지금 자리가요. 그죠? so 해당사항 없어요. 치워주시면 돼요. 부사로 사용된 so. 자, 그럼 너무나 매우라는 뜻으로 쓰이는 게 그게 부사 so죠. 뒤에 형용사가 연결돼야 하고 절은 한 개여야 돼요. 지금 가만 보시면 그 빈칸을 포함한 절 하나, 칸마 그리고 새로운 절 하나 이렇게가 제시되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so 해당사항 없겠죠? 자, C번의 since는 여러분 요 since 특징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지 돼요. 자, since가 굉장히 좀 팔방미인이에요. 다재다능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전치사의 기능이 있죠. 전치사의 기능이 있어서 시간의 의미로 뭐 언제 이래로 이렇게 쓰이는 기능이 since라는 전치사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두 개까지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접속사의 기능이 있습니다. 접속사로 사용이 되어도 여러분 어떻게? 언제 이래로 라는 뜻의 시간적 의미를 가져요. 두 개 똑같은 포인트죠. 단 전치사는 그러니까 after가 before가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고 의미 차이 없이 그렇게 했듯이 요 since도 지금 그렇게 쓰일 수 있겠죠. 근데 접속사로선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때문에 라는 뜻으로 이유를 나타내는 because와 같은 개념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since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요건? 그죠? 그래서 전치사와 접속사로서 사용이 되는데 시간적 의미, 기간에 해당 표현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유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 세 번째로 이 since는요. 문장의 부사 기능을 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자, 뜻은 그대로 그 이래로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돼요. 자, 요거건, 요거건, 요거건 어떻게 들어가는 거? 다 기간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라는 시제와 이유 나타낼 경우 빼고요. 나머지 세 개의 경우는 여러분 현재 완료를 끌고 오는 힌트 표현 이렇게 해가지고 since라는 표현을 기억을 하시죠. 자, 이전에 이런 문제가 제시됐어요. 완전절이에요. 빈칸이 있어. 근데 앞뒤로 have와 pp가 껴들어갔었어요. 빈칸은 누구 자리? 부사 자리. 근데 현재 완료랑 어울려 쓰인대. 여러분 ever 이런 부사를 답으로 써서 틀리신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자, 이 자리 정답이 since였어요. 그 이래로라는 뜻으로. 혹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문장 다 나왔고 필요한 성분 다 나왔는데 맨 끝자리 빈칸. 정답이 since였어요. 두 개의 경우 다 여러분이 많이 틀리셨던 것이요. 두 개 표현이 지금 보시면 여기도 since, 여기도 since, 문장 끝에는 들어갈 수 없는 게 since라고 판단을 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뒤에 명사가 연결이 되든 혹은 주어 동사의 절이 연결되든 이런 구조가 since라고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많이들 실제로 틀렸었어요. 그죠? 요 부사의 기능으로 쓰인다면 어떤 자리에? 모든 성분이 다 나오고 쓸데없는 말 자리에 동사를 꾸밀 때는 동사구 사이에 위치할 수 있는 게
게 또 since죠. 꼭 기억을 해가셔야지 되죠. 그죠? 그리고 접속사로 쓰일 때에도 이유의 의미와 시간의 의미 두 가지를 다 여러분이 고려해 보실 수 있으셔야지 돼요. 마지막으로 있는 unless라는 D번에 해당하는 표현은 접속사죠. 접속사. if not의 의미를 담당하는 조건의 부사절 접속사 만일 뭐뭇이 아니라면 이렇게 가는 경우죠. 자, 지금 문장 보시면요. 문장으로 가볼게요. 자, residents have responded so positively to the new park across town, city officials are planning. 저희가 지금 해석 안 했어요. 자, 앞뒤가 어때요? 절과 절로 제시가 되어 있죠. 접속사 필요하죠. 그럼 A, B는 치우셔야죠. 그죠? 자, CD 중에서는 이제 해석을 하셔야지 됩니다. 해석을 하시는데요. 자, 앞에 지금 앞절이 거주자들이, 주민들이요. have responded 대답을 했대요. 반응을 보였대요. so positively 매우 긍정적으로 대답을 보였어요. to 뭐에다가 the new park across town 그 도시 지역에 걸쳐 있는 새로운 공원에 아주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city officials 그 시 당국이 planning an identical park 아주 이상적인 그런 공원을 here in our neighborhood 우리 동네에도 여기에도 만들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죠. 좋은 반응을 보였으니까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였으니까 여기에도 만들자가 된 거지. if not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만들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올 수가 없겠죠. 해석상으로도 일단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D번에 있는 조건의 부사절 접속사 unless는요. 어떻게 가는 거죠? 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를 나타내야 할 때 현재형 동사를 쓴다. 미래나 미래 완료를 나타낼 때 현재나 현재 완료를 쓴다거든요. 지금 빈칸 unless로 지금 들어가자면 해당하는 부사절의 have pp예요. 현재 완료예요. 주절 시제가 미래나 미래 완료로 제시가 되어 있어야 하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도 뭐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해석상 지금 명확히 원인 결과로 제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유 나타내는 센스로 여러분 판단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6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문 읽고 풀어보셨죠? 그죠? 6는 5처럼 푸시면 안 되고요. 지문 전체를 파7 문제를 풀듯이 쭉 내려 읽으시면서 판단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첫 번째 41번 지문이 있는 41에서 43 지문 following letters 편지네요. 요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August GHNAC customer 이렇게 들어가고요. 첫 번째 문장에 지금 41번 문제가 있어요. Your heating and air contract. 너의 heating과 air contract는 뭐예요? 냉난방 계약이겠죠. 그죠? 냉방, 난방 계약이 지금 at the end of July 7월 말까지 7월 말에 라는 말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한 문장이 되겠죠? 그럼 빈칸이 A, B, C, D 중에서 정동사 자리라는 것부터 먼저 파악하셔야지 되죠. 그죠? 동사가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heating and air가 주어야, contract가 동사야, 지금 빈칸이 목적어야, expiration이라는 단어, expire라는 단어는요, 동사로 만료되다라는 뜻이고요. expiration은 만료예요. 만료를 계약해 혹은 만료와 계약해 있을 수가 없는 형태죠. 그죠? 의미상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빈칸이 정동사 자리인 거 판단을 하셨어야지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정동사 형태가 A번과 B번 두 개가 있어요. 자, 시제 찾는 문제도 6에서는 한 문장 안에서 답을 못 냅니다. 아시겠죠? 문장 전체 혹은 글 전체의 내용을 파악을 하셔야지 되는데 자, 7월에 만료됐습니다. 혹은 7월이면 만료합니다. 만료됩니다. 이렇게요. 과거로 쓰거나 미래로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B번에 있는 expires라는 현재형은요. 지금 만료합니다가 아니에요. 그죠? 자, 현재형 동사를 쓴다라는 건 어떨 때? 일상적인, 반복적인, 규칙적인, 그죠? 그래서 늘상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제시할 때 우리가 쓰는 시제가 바로 현재형이죠. 그래서 뭐 불변의 진리라는 것도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0년 후나 변함없을 거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쓰는 거잖아요. 현재형으로 expires 동사를 쓴다라는 건 7월 말에 라는 근거를 건 것 자체와 어울리지 않아요. 그죠? 항상 늘상 반복적으로 계속 만료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게 expires라는 현재형 동사의 의미죠. 자, 왜 안 돼?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주어 단수인데 s 붙었는데 이런 거 따지실 게 아니죠. 현재형이라는 동사 시제의 특징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저 다른 데에는 이게 왜 과거고 이게 왜 미래인지 7월이 지난 건지 뭐 낮은 건지는 정확하게 파악할 포인트는 없어요. 물론 지금 제일 앞에 제가 방금 읽었던 부분에 August라는 단어를 읽었죠? August DHN 무슨 customers 이렇게 했죠? 8월에 요 업체 고객님들께요. 8월 고객님들께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7월에 이미 끝났다라는 거 이제 써도 어폐가 없겠죠. 맞을 수 있겠죠. 일단 가장 기본 포인트는 거기에 있어요. 현재형의 시제 쓰임. 여러분 그거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그럼 정동사 형태 중에서 쓸 수 있는 거 A번 형태입니다. 또 한 가지요. expire라는 동사는 자동사예요. 만료되다, 라는 끝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지금 목적어 취하지 않은 형태로도 능동구조 당연히 사용합니다. 그렇게 쓰여야 되는 게 자동사죠. 그죠? 그런 포인트 기억해 가시고요. 이어서 42번. 자, 일단 뒷내용 쭉 같이 보셔야겠네요. We would like to offer you a renewal. 그러니까 갱신을 해드리고 싶대요. On your contract, 계약서에 해당하여 at a lower monthly rate. 더 저렴한 그 월별 비용으로 계약을 다시 갱신해드리고 싶습니다. It is now time to renew your service contract. 그 서비스 컨트랙트를 갱신할 시기입니다. 라는 내용이 이제 쭉 나오고요. 자, 문제가 있는 문장이에요. 같이 잘 보세요. Sinc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hot summer. 굉장히 더운 여름 중에 지금 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 is a great time. 아주 최적의 가장 좋은 시기예요. To protect your air conditioning system. 고객님의 그 에어컨 기기를 그죠? protect, 보호하다, 지키다라는 뜻이죠. 자, protect A from B 혹은 from ing 이런 구조를 우리가 써서 A를 B로부터 혹은 ing로부터 지키다, 보호하다 이렇게 사용하는 표현인 거 아시죠? 자, 빈칸에 들어가고 있는 단어가 ABCD 형용사 어휘인데 그 뒤에 연결된 뭐로부터 지금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자, repairs and maintenance 수리와 유지 관리로부터 여러분의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을 에어컨을요, 그죠? 그걸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래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보통 지금 4개의 단어를 보면 doubtful, 의심스러운, costly, 비용이 많이 드는, valuable, 귀중한, 소중한, wealthy, 부유한, 풍부한, 풍족한 이런 단어예요. 4개 뜻 기본적으로 아셔야지 되고요. 우리가 에어컨을 사용해 수리를 하거나 보수 관리를 하려면 돈이 들죠. 그죠? 비용이 많이 들죠. 설치하는데도 되게 비용 많이 들고 이러죠. 자, 그런 의미에서 판단을 해서 보시자면 의심스러운 수리? 아니겠고요. 귀중한 수리와 메인티넌스로부터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을 보호한다? 귀중한데 거기서부터 에어 컨디션 시스템을 보호한다? 이것도 의미가 안 맞죠. 그죠? 뭐 안 좋은 것으로부터 보호하다, 지키다라는 구조가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자, wealthy와 costly라는 2개 단어를 가지고 의미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하시면 wealthy는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부유한, 풍족한, 많은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게 wealthy예요. 지금 repair, 수리와 보수가 풍족하고 부유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지금 수리 작업과 보수 관리 작업에 돈이 많이 든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costly라는 어휘 표현을 여러분이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크게 어렵지 않은 어휘 문제였어요. 전체의 맥락만 파악을 하셨다면 여기 costly라는 단어는 뭐 생각지 못할 단어는 아니죠. 자, 내용 전체를 꼭 보시라는 거 기억 잘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우리가 43번 문제 바로 이어지고 있죠. 보시면 re-signing with us this summer. 이번 여름에 re-signing 하면 재계약하는 걸 말하겠죠. 그 재계약하는 것이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예요. 자, 무슨 동사 걸려있죠? give라는 동사가 걸려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죠. 자, give는 무슨 동사다? 자, 토익에서 말하는 사형식 동사다라는 거 보셔야지 되죠. give 주다인데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라는 형태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의 어순을 취해야 하는 그런 사형식 동사예요. 그런 이유에서 ABCD 대명사 중엔 누구? 목적격에 해당하는 그죠? 목적어 자리에 해당하는 you, C번이 정답 되죠. 자, 물론 A번의 yours도요. 너의 것이라는 의미로도 명사 가능해요. 자, D번에 있는 yourself도 너 스스로라는 뜻의 명사, 목적어 가능해요. 그러나 의미상 자, 해당하는 그 resigning 작업이 재계약 작업이 너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거니까 주어와 그 다음에 객체, 주체와 객체가 일치하지 않죠. 그러니까 self 못 붙이고요. 너의 것이 뭔데? 거기에 some peace, 뭐 평화를 갖다 준다고요? 너의 것, 무엇에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당신에게 좀 당신을 편하게 해줄 것입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너, 여러분, 당신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기본적인 목적격 형태인 C번의 you가 정답이 됩니다. 사형식 동사라는 것 자체를 기억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your라는 소유격 형태를 여러분이 잘 답으로 쓰고 틀리실 자리예요. 사형식 동사, 기부동사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파트 6의 마지막 세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트 문제는 50번에서 52번 문제인데요. 자, 제일 첫 번째 문장이 역시 마찬가지로 빈칸이 들어가고 있네요. Dear Mr. Mason, 그죠? Mason 이렇게 읽어야지 되겠죠? 이름 어렵네요. 자, please 동사 원형 들어갈 자리인데 admire,
consider, 그 다음에 estimate, suppose 이렇게 4개 동사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B번과 D번을 가지고 조금 헷갈리셨을 수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단어 뜻만 단순히 묻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어순을 가지고 지금 어형을 뒤에 어떤 품사가 연결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오형식 구조의 동사를 알아보아라 라고 준 문제예요. 지금 빈칸 뒤로 보시면 this message라는 명사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명사 unofficial offer라는 단어가 명사가 그러니까 2개가 제시되고 있어요. 명사를 동사 뒤에 2개를 연이어 쓴다라는 건 전치사 연결 없이 바로바로 이어서 2개의 명사를 쓴다라는 건 그게 복합 명사가 아닐 때에는요. 해당하는 동사가 4형식 동사이거나 5형식 동사예요. 여러분 5형식 동사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바로 이 consider, 정답되는 consider인 것 기억을 해가셔야지 되죠. 물론 consider 외에도 5형식 동사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건 5가지에서 8가지 정도 어휘가 있어요. 꼭 그만큼만이 아니라 좀 주로 많이 쓰이는 것들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consider라는 동사 형태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A를 B라고 간주하다, 여기다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consider라는 동사가 5형식 구조로 사용이 됩니다. suppose도 해석하면 가정하다, A를 B라고 가정하다 안 돼요? 해석의 문제가 아니에요. suppose는 그냥 3형식이고요. 5형식의 구조로서 걔네가 사용하는 그 단어가 consider예요. 그거를 분류를 여러분이 정확히 아셔야지 푸는 것이지 우리말에 대강 맞춰서 말이 되고 안 되고를 따지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건 어휘 문제라기보다 5형식 동사, 3형식 동사의 이 쓰임을 구별하게 하는 문제였죠. 그 정답이 B번의 consider가 되겠고요. 자, 이어서 지금 보시면 51번 문제로 갈 건데요. 자, 그 다음 단락에 우리가 51번 문제에 있는 바로 윗줄을 볼게요. You seem to have a strong desire for your work. 찾으셨죠? 자, 빈칸 바로 윗줄에 있는 문장이요. You seem to have a strong desire. 아주 강한 그런 열망과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For your work. 당신의 일에요. 그리고 and a blank knowledge. knowledge 또 나왔네요. 그죠? knowledge 이렇게 쓰니까 빈칸이 누구 자리다? 형용사 자리인데요. ABCD 어휘가 아까 우리 위에서 뭐 46번 문제를 풀었듯이 또 형용사 어형 문제, 어휘 문제예요. 어휘 문제. 자, A번에 spacious, 공간이 넓은 이러죠. 우리 거실은, 우리 리빙룸이 굉장히 spacious해. 우리 오피스가 굉장히 spacious해. 이렇게 쓸 수 있는 공간적으로 넓은의 의미가 바로 spacious예요. space라는 명사에서 온 거죠. 자, 그 다음에 B번에 encompassed라는 동사는 해당하는 이제 형용사 표현은요. encompass라는 표현에서 동사 표현에서 온 건데 해당하는 단어는 무엇을 둘러싸다, 에워싸다 라는 뜻의 동사예요. 그러면 PP 형태로 제시된 과거 분사 지금 B번은 뭐뭐에 둘러싸인, 에워싸인 이런 뜻이겠죠? 그죠? 지식이 뭐에 둘러싸인 지식, 에워싸인 지식 좀 가능성이 없죠. 공간이 넓은 지식 이것도 아니겠죠. 지식이라는 명사와 어울릴 수 있는 형용사 어휘를 찾으시면 되거든요. 자, C번의 enlarged는 조금 이제 헷갈리셨을 수 있는 게 large 확장된 지식 가능할 것 같아.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large라는 건 규모에 있어서의 팽창이나 확장이죠. 그걸 확장시키다, 팽창시키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enlarge라는 단어는 명사, 수식의 기능은 물론 있지만 knowledge라는 지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는 사실 잘 매끄럽게 매치가 안 돼요. 확장된, 팽창된 지식 그 말 자체는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규모에 있어서의 부피에 있어서의 팽창이나 확장, 확대를 얘기하는 게 enlarged, 확장된, 팽창된 이기 때문에 지금 지식과는 어울려 쓸 수가 없죠. 자, D번에 있는 broad라는 건요, 폭넓은 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앞에서 extensive라는 단어 형용사 어휘 봤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단어랑 가장 유사하게 쓰일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지금 이 중에서는 지금 정답 D번 되는 broad라는 단어죠. broad knowledge 하면 아주 폭넓은, 그죠? 이해력이 넓고 폭이 넓은 그런 지식, 폭넓은 지식, 우리가 이런 말은 사용을 하죠. 기억을 해가세요. 뭐 broad knowledge 이렇게 기억을 해가시면 나중에 좀 다른 패턴으로 제시가 됐을 때도 여러분 매칭시켜서 보실 수가 있겠죠. 지식을 꾸밀 때 폭넓은이라는 의미로 다 비슷하게 뭔가 넓은, 이렇게 확장된 이런 의미지만 A번과 C번의 의미는 해당 사항의 표현이 될 수가 없어요. 해당하는 지식이라는 의미의 명사를 꾸밀 때에는 지금 공간적인 의미의 큰 넓은을 얘기하는 spacious나 혹은 규모나 부피의 팽창을 의미하는 enlarged는 어울려 쓰일 수 없는 그런 의미의 형용사 어휘 표현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좀 잘 구별을 하셔야지 돼요. 됐죠? 자, 그다음 마지막 문제네요. 이번 지금 수업의 마지막 바로 152번 문제가 되는데요.
요거 좀 까다로웠어요. 어려웠어요. 자, I would like to ask if you blank to work on Monday, August 2nd at 9 a.m.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는데, 자, 가정법 시제 문제로 지금 보여져요. if절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정법 배웠을 거야. 과거 완료면 어떻게, 과거면 어떻게, 현재면 뭐, 미래면 뭐 이렇게 갔는데, 지금 보세요. 주절의 시제가, 주절이 먼저 나왔죠. if절이 뒤에 나오고, I would like to ask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죠? I would like to ask. 가정법인가요? 주의하셔야지 되죠? 요거 지금 가정법이 아니에요. 그죠? ask 묻고 싶습니다. if 이러하신지 아닌지 요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가정법 시제 문제가 아닙니다. ask라는 동사의 목적으로서 명사절 접속사의 형태인 if절이 제시가 된 거예요.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로 지금 들어간 문장이죠. if가 들어간다고 무조건 가정법이라고 보시면 여러분 문제 잘못 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I would like to ask 여쭤보고 싶습니다. if이야인지 아닌지 이렇게 문장 해석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would like to 동사 원형이라는 패턴은 뭐예요? would라는 조동사의 과거형을 달고 있긴 하지만 would like to 동사 원형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죠? 그죠? 뭐뭐 하고 싶다라는 뜻의 어휘 표현이죠. 시제적으로 과거다 아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뭐 하고 싶습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닌지를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라는 얘기죠. 자, 문장 전체를 보시면 해당하는 편지가 상단에요. 제일 상단에 보시면 July 17th라고 날짜가 제시가 돼 있죠. 이런 부분들도 제가 여러분이 이제 다 풀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보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꼼꼼히는 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6, part 7처럼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July 17th예요. 편지 쓴 날짜가 7월 17일인데 해당하는 지금 문장에 제시되고 있는 게 8월 2일 오전 9시에 있는 그런 행사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8월 2일 오전 9시에 일을 하는 거. 거기에 to work. 올지 안 올지 거든요. report to work의 report는요 보고하다가 아니라 직장에 나오다 출근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그런 표현도 있어요. 자, 그러면 아직 오지 않은 시점에 대해서 이거 할지 안 할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가는 거? 미래적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표현을 ABCD에서 고르셔야 돼요. 일단 정동사 자리니까 A번 치우시고요. 자, B번과 D번은 뭐예요? 각각 과거와 현재 완료입니다. 어쨌든 이미 지난 일을 나타내는 게 바로 did report라는 과거형 그리고 have reported라는 현재 완료예요. 앞으로 할 일에 대한 의미는 갖지 않는다고요. 자, would report의 조동사 would가 꼭 미래 과거형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죠. 공손 표현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would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would you marry me? 결혼해 주시겠어요? 결혼했습니까? 이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았을 때 지금 정답이 될 수 있는 게 C번이다. 가정법 시제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지 되겠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 그리고 또 한 가지 would like to 동사 원형 이런 구조도 뭐뭐 하고 싶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표현이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가셔야지 되겠죠? 되셨나요? 네, 6파트 조금 서둘러 푼 감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그리고 드린 자료 중에서 이제 해설 자료 내용 파악하시면서 여러분이 공부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의사항 말씀드리면 6는요 꼭 문장 전체, 지문 전체 보시면서 푸셔야지 돼요. 5처럼 푸시면 지문당 한 개씩은 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상 틀리면 지문 하나를 통째로 다 날리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전체 지문을 항상 공부하시도록 그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3월 시험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날까지 토요일까지 열심히 잘 준비하셔서 좋은 컨디션으로 가셔서 잘 시험 보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